한국에서 개발된 믹스커피는 커피, 프림, 설탕의 황금 비율로 전 세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커피의 본고장인 유럽의 유명 바리스타들까지 매료시킨 우리의 자랑스러운 커피입니다.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식사 후에 꼭 한 잔씩 드시는 이제는 우리 생활 속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된 믹스커피. 그런데 이런 믹스커피가 건강에는 정말 괜찮은 걸까요? 좋다는 말도 있고 나쁘다는 말도 있어서 정말 헷갈리시죠? 그래서 오늘은 믹스커피 속 커피, 설탕, 프림 성분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믹스커피는 건강에 해롭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믹스커피 속의 프림 때문입니다. 프림에는 트랜스 지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좁아지게 만들어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동맥경화를 일으킬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믹스커피에는 설탕도 일정량 포함되어 있는데 설탕을 과다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롤러코스터 현상이 발생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렇다 보니 믹스커피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말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런 믹스커피 속 성분들이 오히려 건강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믹스커피의 긍정적인 효능, 첫 번째는 기억력 향상과 치매 예방입니다. 혹시 요즘 따라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지셨나요? 현관문 앞에 멈춰서서 기억나지 않는 비밀번호 때문에 속상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연세가 들면서 점점 기억력이 흐려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혹시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하죠. 그럴 때는 믹스커피 한 잔을 드셔보세요. 믹스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이 기억력 유지에 도움을 준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기억하고 집중하려면 도파민과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활발히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연세가 들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의 활동이 점점 둔해지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려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카페인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카페인은 머리를 또렷하게 하고 집중력을 높여주며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며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한두 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30%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즉 적당량의 카페인이 신경세포를 보호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당량을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를 하루 5, 6잔씩 마시거나 늦은 밤까지 마신다면 오히려 불면증을 유발하고 신경이 예민해질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혈당 관리와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습니다. 또는 혈당 관리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커피는 혈압을 올린다고도 하고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믹스커피는 괜찮은 걸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다음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믹스커피 속 커피 성분이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과 혈당 수치는 우리 몸의 혈관 건강과 직결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 혈관 벽이 손상되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같은 대사증후군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수치를 잘 관리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다면 믹스커피 속 어떤 성분이 혈당과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믹스커피 속 커피에는 클로로겐산과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이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클로로겐산은 탄수화물이 혈당으로 변하는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우리가 밥이나 빵을 먹었을 때 혈당이 갑자기 급상승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혈당이 갑자기 올라갔다 내려가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미국 당뇨병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한두 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혈당 수치가 안정적이며 당뇨병 위험이 30%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적정량의 커피를 마시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콜레스테롤에는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나쁜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쌓여서 혈관을 좁아지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믹스커피 속 카페인이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즉 믹스커피 속 커피 성분이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집안의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배관 속에 녹과 찌꺼기가 쌓이면 물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겠죠? 마찬가지로 나쁜 콜레스테롤과 높은 혈당이 혈관 속에 쌓이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 상태가 심해지면 심장병, 뇌졸중 같은 위험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 속 클로로겐산과 카페인이 이 찌꺼기를 제거하고 혈관을 더 깨끗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적정량을 마시면 믹스커피가 혈관 건강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간 건강입니다. 혹시 요즘 따라 몸이 무겁고 쉽게 피곤해지며 아무리 쉬어도 피곤이 쉽게 가시지 않나요? 예전에는 밤을 꼬박 새워도 끄떡 없었는데 요즘은 조금만 무리해도 기운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주변에 정말 많으신데요. 이런 증상들은 간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과 몸속에 들어온 독소를 해독하는 장기가 바로 간인데요. 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믹스커피 속 커피 성분이 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믹스커피를 적당히만 마시면 간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다른 장기들은 이상이 생기면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면서 문제를 인식할 수 있지만 간은 심각하게 손상되기 전까지 특별한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 질환이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진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다 보니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술을 적게 마시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며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리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바로 믹스커피 한 잔입니다. 커피 속 항산화 성분은 간에서 발생하는 염증을 줄이고 간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간 내 염증을 줄여 간 경변 및 간암 위험을 낮추고 간 효소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간 기능을 보호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두 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간 경변 위험이 4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즉 적당량의 커피를 섭취하는 것이 간 건강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체중 조절입니다. 혹시 어르신들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조금만 운동해도 살이 잘 빠졌는데 요즘은 아무리 노력해도 체중이 줄지를 않네. 먹는 건 똑같은데 이상하게 뱃살은 점점 나오고 살이 잘 안 빠지는 것 같아. 사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쉽게 찌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기초대사량 감소 때문인데요. 젊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몸에서 에너지를 활발하게 소모하기 때문에 살이 쉽게 빠지지만 연세가 들면 몸이 에너지를 덜 소비하기 시작해서 조금만 먹어도 체중이 늘어나기 쉬워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믹스커피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믹스커피 속에 클로로겐산이라는 특별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클로로겐산이 체중 감량과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클로로겐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까요? 클로로겐산은 우리 몸이 지방을 에너지로 태우는 과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같은 양을 먹고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클로로겐산이 있으면 지방이 더 빨리 연소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몸에서 이를 분해해 포도당으로 변환한 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요. 문제는 쓰고 남은 포도당이 지방으로 변해 몸에 축적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살이 찌는 과정이죠. 그런데 클로로겐산이 이 과정을 조절해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변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먹는 것은 그대로여도 살이 덜 찌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 임상영양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클로로겐산이 지방 흡수를 억제하고 체지방 감소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믹스커피를 적당히 섭취하면 체중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믹스커피만 마신다고 살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병행할 때 믹스커피가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노화 방지와 세포 보호입니다. 혹시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이 늘고 피부 탄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예전보다 피곤이 쉽게 쌓이고 감기도 자주 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노화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 세포들도 함께 늙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실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항산화 작용입니다. 우리 몸에서 매일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활성산소는 적당히 있으면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지만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정상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는 원인이 됩니다. 쉽게 말해 활성산소가 많아질수록 우리 몸의 세포들도 빠르게 늙어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활성산소를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과 음료를 섭취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믹스커피 속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폴리페놀과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믹스커피를 적당히만 드신다면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것이죠. 국제노화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폴리페놀이 풍부한 커피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세포 노화 속도가 평균 15% 이상 늦춰졌다고 합니다. 커피 속 항산화 성분이 세포가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마셔야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믹스커피에 계피가루를 살짝 추가해서 드시면 혈당 조절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계피에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믹스커피에 조금만 첨가해도 혈당 조절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믹스커피는 하루 한두 잔 정도만 마시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매실과 같이 먹은 이것 때문에 암과 당뇨에 걸렸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매실은 장아찌로도 먹고 매실청으로도 만들어 먹는데 오히려 내 몸에 해가 된다니 깜짝 놀라셨죠? 이번 영상에서는 매실이 가진 대표적인 효능 5가지와 절대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식품 3가지, 그리고 매실의 효능을 2배로 끌어올려주는 찰떡궁합식품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실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소화 촉진 및 위장 건강입니다. 나이 들수록 위장은 예민해지고 소화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아침을 간단히 먹었는데도 점심때까지 속이 더부룩하다는 어르신들 주변에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매실 속에는 유기산, 특히 구연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위액 분비를 촉진하고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 대학의 연구에서도 매실 추출물이 위산 분비를 조절해 위장 건강을 돕는다는 걸 밝힌 적이 있습니다. 위장이 편해야 몸도 가볍고 소화가 잘 돼야 영양 흡수도 잘 됩니다. 평소 만성 위염이나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매실차 한 잔이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피로회복과 활력 증진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지치신다면 대사기능 저하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매실에는 피로물질인 젖산을 분해해주는 구연산이 듬뿍 들어있어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해독하고 피로를 풀어줍니다. 특히 더운 여름철 입맛이 없고 무기력할 때 매실 음료나 매실차를 드시면 기운이 금세 살아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 건강 서적에서도 구연산의 피로회복 효과는 노년기 활력 유지를 위한 필수 요소로 꼽힐 정도죠. 매실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몸의 엔진에 다시 시동을 걸어주는 자연의 연료입니다. 세 번째는 면역력 강화 및 항균 작용입니다. 예전에는 감기에 걸려도 금방 나았는데 요즘은 보름씩이나 앓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죠? 면역력은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떨어지는데 매실은 우리 몸을 다시 튼튼하게 지켜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매실의 유기산은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어 장 건강을 중심으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실험에서도 매실 추출물이 식중독균 억제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고 하니 어르신들 식중독이나 장염 걱정도 줄일 수 있겠죠?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 장을 지켜주는 것이 매실이라니 이보다 더 고마운 과일이 있을까요? 네 번째는 간 기능 개선 및 해독 작용입니다. 나는 술도 안 마시는데 왜 이렇게 늘 피곤하지? 이런 분들 간이 지쳐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데 나이가 들면 해독 능력이 떨어져 몸에 노폐물이 쌓이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매실에 들어있는 피크린산은 간의 해독 작용을 도와 독소 배출을 촉진시키고 간 기능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잦은 약 복용이나 간질환 병력이 있는 분들께 매실이 꼭 필요한 자연 치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에서도 매실이 간 독소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실험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간이 깨끗해야 혈액도 맑고 몸도 더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항산화 작용 및 노화 방지입니다. 매실은 비타민C,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이 성분들은 몸속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주며 노화의 진행을 늦춰줍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매실 추출물이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노화 관련 효소 활동을 줄여준다고 밝혀졌습니다. 피부 탄력도 유지하고 심지어 뇌세포 손상도 줄여준다고 하니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죠? 어르신들, 얼굴 주름만 신경 쓰지 마시고 몸속 세포도 함께 젊어져야 합니다. 매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이처럼 매실은 소화부터 면역, 간 건강, 피로회복, 노화 방지까지 전방위로 도와주는 전천후 건강보조식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매실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우리 몸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실청의 과도한 섭취입니다. 매실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매실청이죠. 식후에 시원하게 한 잔, 혹은 여름철 갈증이 심할 때 마시면 청량감도 있고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매실청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매실과 설탕을 1대1로 섞는데 설탕의 양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5kg의 매실에 설탕 5kg, 이게 기본입니다. 결국 매실청 한 스푼에는 엄청난 양의 당분이 들어있고 혈당을 빠르게 올리게 됩니다. 당뇨가 있는 어르신들은 특히 공복에 매실청을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한두 번은 괜찮을지 몰라도 매일 마시면 혈당이 들쭉날쭉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이나 지방간, 대사증후군이 있으신 분들께도 과도한 당 섭취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실이 건강식이라는 믿음 때문에 양 조절 없이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식후 입가심이나 물에 살짝 타 마시는 정도로 제한하고 꿀처럼 진한 매실청은 충분히 희석해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매실과 돼지고기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매실이 돼지고기 냄새를 잡아준다고 해서 돼지고기 요리에 매실청을 자주 넣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론 매실에는 고기 잡내를 없애는 유기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재료 손질 단계에서 사용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실을 고기와 함께 섭취하거나 매실청에 절인 고기 요리를 자주 드시는 건 주의가 필요합니다. 돼지고기는 지방이 많고 소화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음식인데 매실의 산 성분이 위를 자극해 위산 과다 분비를 유도하면 오히려 소화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속쓰림,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이 있는 분들은 위벽이 약하기 때문에 매실과 돼지고기의 조합이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매실과 육류 단백질이 장내에서 동시에 분해되면 가스 발생이 많아져 복부 팽만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기 요리할 때 매실은 조리용으로만 사용하고 실제 돼지고기를 드신 후 매실차를 마시는 건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조합은 매실과 당근입니다. 당근은 평소 건강에 좋은 채소로 잘 알려져 있고 집 반찬으로도 자주 올라오는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이 당근과 매실을 함께 먹는 건 아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가 매실에 풍부한 비타민C를 파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강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당근과 동시에 섭취하면 이런 이점을 전혀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즉 비타민C를 섭취하려고 매실을 먹었는데 당근 때문에 그 효과를 하나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노년기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엔 비타민C를 효율적으로 보충해야 하기 때문에 당근과 매실은 반드시 시간 간격을 두고 따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매실차를 드셨다면 점심이나 저녁에 당근을 드시는 식으로 시간대를 나눠보세요. 그럼 이번에는 매실의 효능을 2배로 올려주는 찰떡궁합조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예로부터 몸을 따뜻하게 하고 감기를 예방하는 대표 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냉한 체질이나 손발이 차는 어르신들께 더없이 좋은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 생강이 매실과 만나면 소화력을 더욱 좋게 하고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매실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속이 약한 분들은 오히려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그 단점을 보완해 줍니다. 이 조합은 마치 무더운 여름철에 레몬수에 얼음을 넣는 것처럼 서로의 성질을 상쇄하면서도 장점을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위염이나 장 기능 저하로 속쓰림, 더부룩함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은 매실차에 생강을 한두 조각 넣어 마시면 위장 건강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생강 속 진저롤 성분은 항염 작용이 뛰어나고 매실의 구연산은 피로 회복에 탁월하니 이 둘의 조합은 그야말로 자연의 진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소화가 잘 되고 부담이 적어서 노년층에게 권장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실을 더하면 어떨까요?
매실은 위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소화를 돕는 유기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단백질의 소화와 흡수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두부처럼 식물성 단백질의 경우 위산이 부족하면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매실이 그 부족한 소화력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간단하게 두부 샐러드에 매실 드레싱을 곁들이거나 두부 부침에 매실즙으로 만든 소스를 살짝 뿌려 드시면 고소함과 상큼함이 어우러진 훌륭한 건강식이 완성됩니다. 또한 매실의 해독작용은 단백질 대사 후 생성되는 노폐물 제거에도 도움을 줘서 신장 건강을 챙겨야 하는 어르신들에게 더욱 적합합니다. 두부는 식감이 부드러워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무리 없이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실과의 궁합이 일상 식사로 아주 훌륭한 선택이 됩니다. 세 번째는 깻잎입니다. 깻잎은 향이 강해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 철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채소입니다. 매실과 깻잎을 함께 먹으면 소화력 증진은 물론 면역력 강화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매실청을 담글 때 깻잎을 함께 넣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이 단지 향을 내기 위한 게 아니라 위생과 효능 면에서도 매우 유익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깻잎에는 천연 방부 효과가 있어 매실청 발효 과정 중 곰팡이나 부패균이 생기는 것을 억제해 줍니다. 이는 깻잎 속 폴리페놀과 루테올린이라는 성분 덕분인데요.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균 작용으로 매실청을 더 오래,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실제로 매실청을 만들 때 깻잎을 두세 장 넣어두면 청이 더 맑고 깨끗하게 발효된다는 후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또 깻잎의 상큼한 향이 매실의 신맛과 조화를 이루어 입맛도 한층 살아나게 해줍니다.